싶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일이 많이 줄고 대중들이나 여론이나 언론이나 나를 보는 게 조금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있으셨죠? 그게 딱 그때 네. 처음 결혼하고 이혼했을 네. 때. 왜냐하면 네.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격이 남편은 가장이야, 떠받들어야 돼. 되게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일부러 제가 좀 안 했어요. 뒤로 빠져 있는. 그러면서 살짝 이제 일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게 확 꺾인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은퇴를 할 생각도 했었어요.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다. 왜냐면 저는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질타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살아오면서. 네.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음주를 하거나 법적인 헌법의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살면서 그냥 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완전히 무슨 헌법을 어긴 사람처럼 치부가 돼버리니까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런 화살이 올까. 그래서 조금 많이 이쪽 방송 일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. 어떤 사람 뭐 축의금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워 뭐 이렇게 사람도 있고 뭐 넌 툭하면 넌 결혼을 너 되게 쉽게 한다 이혼 되게 쉽게 한다 뭐 이러니까 자꾸 번복을 하니까 넌 뭐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. 사실 그 쉬운 것도 아니고 장난을 한 것도 아니고 되게 진지하게 했던 건데 단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거든요. 제가 생각 있었으면 저렇게 또 하겠어? 똑같이 저렇게 이혼하겠어? 굳이 결혼해야 돼? 쟤 남자 너무 좋아한다. 뭐 이런 거? 헤어지고 나면 꼬리표처럼 끝에 막 달리는 글들 있잖아요.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것들.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80%. 완전 내 인생을 다 망가뜨린?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상처를 얻고 내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. 표정이. 미소가 없어졌어요. 그 그늘이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. 상아 씨는 누군가가 상아 씨를 돌봐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세요? 의지할 때가 마땅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남자 형제라도 나서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여자들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의지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를 이렇게 좀 감싸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줄 곳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엄마는 그때는 엄마가 매니저를 하셨어가지고 같이 일을 다녔지만 어쨌든 나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. 일할 때 잘하도록. 네. 그런 관계였고 또 너무 어렸을 때 일이 많아서 광고를 자다 깨워갖고 간 적이 있어요. 하다못해 그거는 이제 전속 계약이 아니었던 광고여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타로 촬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대타로까지 제가 일어나서 진짜 머리 감고 물 젖은 상태에서 광고를 찍었거든요. 그 정도로 자다 말고 가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.
막 정말 뭐 내일 바로 또 자다가 또 가고 또 다른 거 찍고 그러면 애니까 감정 표현이 그냥 있는 대로 나가니까 네. 엄마랑 많이 싸웠죠 현장에서. 나 안 해 집에 갈 거야. 나 놀고 싶어 뭐 이래가면서 놀고 싶어서. 네. 하다못해 카메라 감독님 내가 웃지 않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배꼽 봐 그래가지고 배꼽 보여서 웃겨갖고 그걸로 찍은 거예요. 그게 아까 마요네즈 선전. 고소하니? 근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학교 생활은 어떻게 거의 하셨어요? 못했어요. 중학교 네, 때 네. 졸업 일수 모자라가지고 학교 졸업을 못할 네네. 뻔했었어요. 그럼 이제 그 나이 때 왜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지고 갈고 닦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사회성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경험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학교를 많이 못 갔으니까. 음. 근데 이제 또 다행히 그때 했던 연출 선생님이 오히려 시험 때는 안 가도 돼. 소풍 때나 수학여행은 꼭 가.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때 빼줬어요. 네가 어렸을 때 추억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너희 또래들은 활동을 하면서 추억이 없어진다. 그래서 그 놀러 가야 하는 시기는 꼭 갔는데 결정적으로 그럴 때는 나는 기본 친구들랑 베이스가 없잖아요. 학교를 많이 안 갔으니까. 그러면서 또 이제 불편한 여행이 되거나 뭐 그랬던. 네, 어려움이 꽤 네.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유명해서의 어려움. 네. 또 같은 그부들하고 생활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럼 또 약간 동떨어진 섬 같은 느낌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좀 외롭고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나는 참 기댈 곳이 없었나 보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냥 12살, 13살은 12살, 13살답게 지내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시니까 그것도 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언제나 주변에 사람은 많았겠지만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. 네.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안타까워요. 그냥 그 혼자 마음 안에 그걸 혼자 다 결정하고 내가 결국 성인으로서 혼자 결정한 건데 누구 탓을 하리 이러면서 혼자 다 그거를 짊어지고 가신 거잖아요.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. 네. 솔직히 제가 활동 처음 할 때는 말 한마디 못했었어요.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그래서 방송도 몇 번이고 이제 제가 제외되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. 어느 날 이게 깼어요.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내가 해야 돼. 그러면서 성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. 네. 완전히 만들어진 성격이에요, 저는.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아는 측근들은 일부러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부러 센 척하느라 내가 방어한다고. 어떠세요? 그 말을 들으셨을 때? 맞는 것 같아요. 아, 네네네. 상아 씨 지금은요. 이게 바로 진솔한 소통이거든요.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. 어떻게 너무 말하네. 네. 적나라하지 않지만 매우 솔직하게 진솔하게 좀 잘하고 계시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저는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. 네. 아,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되네요. 제가 상아 씨가. 네. 뭐가 잘못된 거예요, 선생님? 잘못된 건 없어요. 네. 잘못된 건 좀 없고요.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마음을 그냥 운동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근데 운동장 한 귀퉁이는 약간 그때 12살, 13살, 14살 요때 아이 상태의 마음이 운동장 귀퉁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. 그래서 그게 탁 건드려질 때는 지금 50인데 약간 어떨 때는 약간 떼쓰는 것 같은 양상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뭘 먹다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약간 떼쓰는 것 같은 그런 양상 때문에 약간 이제 오해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.
또 힘들 때는 그 나무에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마음 운동장 한켠에 있으신 것 같아요. 지금은 따님한테 그렇게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냥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, 이런 마음이 아직도 많으신 것 딸한테도 같아요. 네. 뭐 만약에 뭐 실수했다 그러면 내 핏줄은 너밖에 없는데 말이야 이놈 새끼야 이러고 하거든. 근데 좀 이렇게 진솔한 소통 잘 하시거든요. 네. 처음하고 굉장히 다르시잖아요. 근데 저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, 제가. 상아 씨 이렇게 봤을 때.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거든요. 나빠요. 아 나 진짜 죽겠네 진짜.